네,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어디 사세요? 뭐 혼자 사세요? 직업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호감입니까? 어때요? 요즘엔 좀 비호감이죠. 아, 그래요? 예. 급 호감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다 뭐 호구조사 나왔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 사회성 굉장히 떨어지네라는 평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가 묻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5년마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달라지는 사회상에 맞춰서 조사 항목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어떤 질문이 추가됐을까요?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인구주택 총조사에 나선 국가데이터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수지 캐스터. 네,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안영준 국가데이터처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인구주택 총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번 총조사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1925년 간이 국세조사 이후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구주택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해서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입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사회 변천에 따라서 조사 항목도 크게 변해 왔습니다. 산업화 초기에 TV, 냉장고 보유 여부를 물었다면 정부와 시기에는 인터넷 활용 여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보유 여부에 더해서 자전거 보유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도 크게 선진화되었는데요. 2015년에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표본도 20% 표본 조사로 크게 효율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국가들의 롤모델이 되었는데요. 지난 100년간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국민들과 함께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의 조사율은 어느 정도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10월 22일에 인터넷과 전화조사가 시작되었고 11월 1일부터는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대상 가구의 50.1%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11월 18일이면 조사가 종료가 됩니다. 아직까지 응답하시지 않은 가구께서는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또 조사에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총 몇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올해 새롭게 신설된 문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응답 문항은 총 55개인데요. 행정자료로 대체되는 13개 항목을 제외하면 42개 항목이 실제로 응답해야 하는 항목이 됩니다. 매 주기마다 사회 변천에 따라서 항목이 변화가 되는데 이번에는 7개 항목이 새롭게 편입이 되었습니다. 결혼 의향 계획, 그리고 가족 돌봄 시간, 또 자전거 보유 여부 등이 포함이 되었고 특히 이번에 출산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비혼 동거 여부가 또 항목으로 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외국인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표본으로 선정된 외국인도 인터넷 조사 또는 전화 조사 그리고 방문 조사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편하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전주기에 외국어 조사표가 10종이었다면 이번에 20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외국인 전담 상담사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한국 전화번호가 없더라도 인터넷 조사나 전화 조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응답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내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정보가 실제로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지 또 조사원의 신분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이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응답한 결과를 누설할 경우 통계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형사처벌이 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응답한 결과는 암호화되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요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통계조사 요원증이 있습니다. 데이터처나 지자체가 발행한 것입니다. 또 인구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10월에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을 했습니다. 통계청과 국가데이터처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의 통계 작성과 서비스에 더해서 범정부 데이터 총괄 조정 기능과 활용 강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저희는 신정보 데이터 기술을 도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연계 융합을 강화해 나가고 또 품질 진단을 강화하고 인재 육성을 통하는 등 데이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AI 시대에 데이터를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AI를 사용하다 보면 잘못된 통계 정보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처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생성형 AI는 그 기본 원리상 뉴스라든가 블로그와 같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학습을 합니다. 텍스트가 잘못된 경우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AI가 통계표를 바로 읽을 수 있도록 통계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통계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통계의 의의나 기준 그리고 통계 간의 관계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AI가 텍스트가 아닌 통계를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1,400개 승인 통계에 대해서 통계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쉽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